D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 선언 꼭 한 달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당대표조차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후문입니다. 네. 지지율 1위 야권 후보의 합류로 국민의힘 내에서 친윤과 반윤의 이 세력 분화에 이어 당내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현재 대선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드디어 이제 국민의힘 입당을 했는데 입당의 변을 좀 들어보죠. 윤 전 총장은 30일 한국 시간입니다. 서울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서 입당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면담한 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정권 교체와 정치 활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 제가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 혼선과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좀 더 갖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불확실성을 없애고 국민의힘 초기 경선부터 참여하는 것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분들의 넓은 성원과 지지를 더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입당은 정권 교체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입당하는 것을 다소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당적을 가지고 외연을 확장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라고 입당의 변을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윤 전 총장의 입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준석 대표가 입당식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이날 예정돼 있었던 호남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이 보안 때문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선택한 것 같다면서 다소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오는 8월 출발하는 경선 버스론에 윤 전 총장이 화답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정치권의 예상을 깨고 7월 말 전격 입당을 했다는 건 국민의힘 합류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시간을 늦추는 것보다는 그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은 향후 일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윤 전 총장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갑작스런 행보는 또 일각으로부터 입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게 하잖아요. 정치인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행보가 더 화제가 되고 뉴스가 된다는 정치권의 격언을 좀 충실하게 따른 게 아닌가 봅니다. 네. 지지율이 다소 좀 정체된 가운데 가족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한 여권의 공세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봅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국민의힘의 우산 속으로 들어갈 필요를 분명히 느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자, 정치권에서도 예상 밖의 빠른 윤 전 총장의 입당. 자, 다른 야권 대선 주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네, 다른 야당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공개적으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이 아프리카의 속담을 예로 들면서 정권 교체의 대의를 위해 또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하겠다 환영의 메시지를 냈고요. 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최대 바람이었던 야권 분열 카드는 소멸됐고 우리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기쁜 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멋진 경쟁을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치열한 경쟁으로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최종 후보를 위해 진정한 원팀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일단 환영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반응도 궁금하네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용빈 대변인은 오늘 윤석열 후보의 입당은 정치 검찰의 커밍아웃이자 정치적 파산 선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여권의 지지율 1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다는 윤 전 총장이었던 만큼 앞으로 누구보다
국민의힘에 충성하는 확실한 편향성과 진영 논리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강하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 전 총장 이렇게 입당 시점을 앞당긴 배경이 있을 텐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권의 네거티브 공세가 상당히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여권 유튜버 등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또 지지자들이 받아서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이 반복이 됐죠. 예.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가족 변호사들이 해당 자료를 내놓다가 최근 법률팀을 신설을 하고 고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네거티브 여론 악화를 막는 효과는 미지수여서 국민의힘에서도 야권 지지율 1위 후보가 지지율 하락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윤 전 총장이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만큼 당 공식 기구로부터 이런 네거티브 대응에 조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경선 시작일인 8월 30일을 한 달 앞두고 전격적으로 입당한 이유는 더 이상 당 밖에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대선을 준비하기에는 외연을 확장하는 데 확실히 한계가 있다. 어차피 입당할 거라면은 조금 더 빨리 입당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현실적인 판단이 깔렸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 마스크와 백신 의무화 조치가 확산하는 중이죠. 네, 관공서들을 비롯한 연방 정부 각 기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이 먼저 이런 조치를 단행을 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래서 다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어서 28일 국방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에서도 실내 근무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지난 27일 CDC가 관련 지침 최신 개정판을 내놓은 데 따른 조치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또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네. 자,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나오는 조치들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후속 조치는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입니다. 공무원과 계약직을 비롯해 연방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요구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이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은 연방기관 근무자들에게 백신 접종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죠. 네, 자율 선택에 맡겼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방 정부 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보훈부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지난 26일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보훈부는 미국 곳곳에서 약 1,700여 개의 의료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의료진 등이 앞으로 8주 안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하도록 하는 건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 배제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징계도 내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연방기관에 대한 지침이 변경이 됐는데 지역정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뉴욕 주 정부가 소속 공무원과 근무자들에게 코로나 백신 의무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지난 28일 화상회의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주 정부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노동절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노동절, 이 레이버데이가 오는 9월 6일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약 한 달 안에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네. 또 앞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도 뉴욕주와 비슷한 조치를 단행을 했고 뉴욕 시청에서도 이렇게 관련 정책을 도입한 것입니다. 네. 이런 움직임이 민간 기업에도 확산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정보기술 분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 예.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을 이끄는 순다르 피차이 CEO가 지난 28일 전 세계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미국 내 근무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정책을 점차 세계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스크와 백신 의무화가 확산을 하고 있어요.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죠. 역시 최근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달 들어 확진자 수가 4배가량이 늘었는데 이 늘어나는 확진 건수는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거의가 나온다라고 보건 당국자들이 거듭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도 백신 접종률은 미국에서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18살 이상 성인 가운데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29일까지 69.3%에 머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비율을 70%로 높이는 목표를 정하고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을 시한으로 제시를 했었지만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출신 주미 대사가 부임했네요. 네, 친강 주미 중국 대사가 지난 28일 부임지인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예. 친강 신임 대사는 11대 주미 중국 대사로 부임을 했었고 추이텐카이 전 주미 대사는 지난달에 이임을 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이 친강 신임 대사 부임 첫 일성 어떤 이야기였는지 궁금하네요. 네, 친강 대사는 도착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친강 대사는 중국과 미국 관계의 문은 이미 열려 있으며 결코 닫혀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양국 관계는 이제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라면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뿐만 아니라 원대한 가능성 또 기회도 분명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골 꽤 깊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양국은 무역 갈등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소수민족 인권 탄압, 홍콩 자치권 침해, 사이버 공격, 또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 등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아주 광범위한 갈등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네. 친강 대사는 이 자리에서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관계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미국의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 이런 또 덕담도 남겼습니다. 네. 이 친강 신임 주미 대사 꽤 오랫동안 중국 외교부 대변인으로 있었죠. 자,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올해 55살로 텐진 출신입니다. 1988년 중국 외교부에 들어갔고 30년 넘게 경력을 쌓은 외교 베테랑입니다. 주영 대사관 공사, 중국 외교부 의전국장 등을 역임을 했고 주미 대사 임명 직전까지는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지냈습니다. 친강 대사는 특히 2006년에서 2014년 사이 두 차례 중국 외교부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으로 활동할 당시 친강 대사 어떤 스타일이었나요? 아주 직설적이고 거침이 없는 화법으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밝혀서 전사 워리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네. 외교부 대변인 시절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의전관으로 일하는 동안 시진핑 주석의 신뢰를 많이 얻었다는 또 후문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친강 대사 미국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해박한가요? 조금 의외인 게 친강 대사는 영국에만 3차례 파견되는 등 주로 유럽 통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네. 미국 근무나 대미 외교 경력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친강 대사를 주미 대사로 기용을 한 것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경우는 미국 문제 관련 경험이 없는 친강 부부장을 주미 대사에 기용한 건 뜻밖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친강 대사가 이렇게 주미 대사로 부임을 했는데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누굽니까 지금? 아직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취임한 공화당 테리 브랜스테드 대사가 바로 지난해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사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 바이든 정부는 중국뿐이 아니라 다른 동맹국에도 아직 대사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제법 됩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니콜라스 번스 전 나토 대사가 주중 대사로 유력하지 않나 이런 보도가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